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인간 승리의 주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한동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시종일관 저는 한덕수 총리와 김부수 장관만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륜의 도리를 벗어나고서는 큰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 소관도 있고, 또 철학적으로도 김문수 장관님의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여름이 갈수록 6월 3일이 되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운세를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발표도 보지 않아도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요. 또 뭡니까? 이분은 역경의 사나이, 역경의 남자, 역경의 우리나라 참 청년 결백한 정치인으로 저는 다시 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인은 김문수 전 장관님을 본받아야 된다. 물론 청년 결백한 것도 있지만 한 분도 꼿꼿 김문수라는 것을 그 닉네임에 반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고, 본인은 잘못되면 잘못됐고, 뭡니까, 내가 역사를 몰라서, 이승만 대통령 몰랐고 박정희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뭡니까 자책이 있었다, 그런 정중의 사과를 했고, 또한 그러면서 이쪽에 와서는 단 한 번도 저쪽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안기부의 탄압에 모진 고문에서도 자기 뭡니까 동료를 불지 않은 꼿꼿 김문수, 정말 왜소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강심장, 멘탈이 강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 스스로 표현한 180명, 총계 192명 되죠. 국회에서도 뭡니까 일어나서 다 사과를 할 때도 나는 앉아서 절대 일어서지 않는 그 꼿꼿함, 뭡니까 계엄령이 왜 잘못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었고, 원포인트, 그것도 딱 하루 만에 3시간 만에 끝났는 계엄령 가지고 결국 내란 머리로 한 거다. 결국적으로 이분은 뭡니까 어떠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때 총리부터 이거 다 일었었지 않습니까? 사과한다고. 그러나 김무수 장관님은 한 번도 자기에 대해 타협을 하지 않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았고, 또한 실직이 돼서 뭡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도 야인 생활에서 뭡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또한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정말 자유의 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무수 장관님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간에도 많은 제가 사주를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도 수십 편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래서 제가 국본 얘기를 했습니다. 국본이 든든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그때가 이제 김문수 장관이 한 11%대 올라올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그때 30% 올라온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은 많이 익히 들은 얘기죠. 국본 얘기도 들었을 거고, 김문수 장관이 30% 올라간다. 또 그때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한덕수 총리가 뭡니까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는 그분의 살아온 발자취, 그분의 인성, 그분의 사주팔자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다. 물론 한독수든 김덕수든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그 가슴은 좁아 보이지만 그 스케일과 그 생각은 대천 한바다다, 태평양보다 넓은 그런 가슴을 가진 그런 분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부정이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도지사를 2번 하면서도 한 번도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그러한 닉네임이 붙은 적이 없죠. 이분은 신도시도 얼마나 개발을 했습니까? 대장동 뭡니까 백현동보다는 게임이 안 되는 그 큰 것을 개발을 하고도 한 번도 구설수에 올리지 않는 그런 깨끗한 그런 정치인이라는 거죠. 일생을 그런 깨끗함으로 살아온 바로 그 꼿꼿함이 결국 오늘의 어떤 뭡니까 전국의 어떤 국민을 올렸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올렸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도 제법 뭡니까 프로스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의 10% 가까이 총계 결국 차이가 나는 것은 김무수 장관님의 그 꼿꼿함, 그리고 올바른 정신력, 그리고 청렴 결백한 그런 정치 인생이 결국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분이 대선에서 결국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분이다. 물론 한국 총리도 꺾을 수 있는 분이다. 두 분이 잘 시너지를 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이재명은 지금부터 떨어지는 날개만 있을 거고, 떨어지는 날개는요 굉장히 가속도가 빠릅니다. 이 새가 올라갈 때는 힘들지 떨어질 때는 얼마나 빠릅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뭡니까 날아서 먹이를 쫓듯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지율은 급상승이 되리라 저는 예언을 해드리고요. 두 분이 나란히 양쪽에서 파일을 키워서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키워서 결국은 두 사람이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그 시너지는 10% 이상 지지율을 갖고 올 수 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미 염증이 엄청나 많습니까? 이미 우리가 오늘 또 보니까 부정 뭡니까 이재명의 어떤 싫어하는 사람 이런데 47.2%가 나온다는 거죠. 가장 뽑기 싫은 사람, 보기 싫다 이런 거죠. 그러한 프로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16일부터는 그 전에 한 5일 전부터 그 전에 발표보다는 5% 정도가 뭡니까 우리 대부분에서 성취가 되면서부터 5%가 보기 싫은 인간으로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기 싫다는 거죠. 가장 뭡니까 끄림직한 그 정치인 이런 것에 이제 표본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요. 이준석이가 그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이라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가 좀 처리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48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 이제는 발을 못 뺀다는 거죠. 고등 부분에서도 무조건 유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정과 오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래 되면 이자는 지금 뭡니까 법을 다 엎질을 하고 최상목 권한 대응을 야반에 탄핵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겁니다. 나라가 말아먹든 말든 경제 수장을 탄핵을 밤사이에 그것도 졸속으로 탄핵시켰다는 겁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선거 당선 대통령을 위해서는 무슨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살림이 어떻게 되든 어찌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산안을 대통령실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줄서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 전부 시장들이 광역시장들이 줄서기가 되는 거죠. 예산 좀 달라고 전부 뭡니까? 거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 예산 받아가기 위해서 전부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이제 공산주의가 같은 전체주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헌정 질서에 따라 탄핵했고 이런 거는 이자가 아직까지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적으로 이자는 뭡니까? 자기 몸 맷집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역할에서 7, 8% 나오니까 니도 어쩔래 양쪽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래 왔던 것이 늘 정치인들의 특색이죠. 자기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로 인해서 김덕수 우리 김문수 장관님은 어차피 지지율이 급상승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어떤 아름다운 단일화가 결국 시너지를 주고 중도에 있는 분들을 많이 깨울 수 있는 극적인 어떤 결과를 마련해냈다. 이분은 지금 여론조사이든 당원에서든 모두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결같은 꽃건 김문수의 저력이
오늘 발휘되는 거. 지금부터 이분은 뭡니까? 파생력이 굉장히 여름에 갈수록 김문상의 운세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6월 3일쯤 됐을 때는 최고의 운기가, 그날의 운기가 보니까 김문수 장관님은 최고의 운기를 달리는 그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됐던 우리 우파에서는 한 분에게 모든 힘을 실어줘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만행을 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가 됐든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김문수 장관님이 대통령 선거 뭡니까 추대를 됐기 때문에 후보로 추대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님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저자들의 좌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저걸 알면은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좌파들의 섭리를 아는 거죠. 그게 또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차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주 조목조목 좌파들의 섭리를 깨뚫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어떤 공격이 나올 거다, 어떻게 공격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지 이미 방패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저력의 사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는 다시 김문수를 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봉쌤입니다.